자, 4교시째죠? 1, 2, 3, 4교시입니다. 4교시. 4교시째 수업이 들어갑니다. 이건 4시간째, 지금 4시간, 3시간 하고, 하나, 둘, 셋, 4시간째 하는 거죠. 2, 3, 4, 5, 5시간째인가요? 5시간째 들어가는가요? 네, 5시간째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4시간 수업했죠? 자, 잠시만요. 5번째. 자, 페이지 21페이지 했고요. 자, 다시 페이지 앞으로 가서요. 22페이지. 페이지 22페이지 교재. 자, 22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8번. 극상근. 자, 극상근 나옵니다. 극상근. 어깨 통증의 주범이다. 어깨 통증의 주범이다. 극상근이죠. 자, 극상근의 특징. 팔을 30도 이상 외전 올릴 수 없다. 팔을 30도 이상 올릴 수 없다. 뚝 떨어질 때 팔이 아파서 30도 이상 외전시키지 못할 때 오는 증상, 극상근에 문제가 있다. 어깨 통증의 주범이다. 허리 통증의 주범은 요방형근이다. 그렇습니다. 요방형근. 허리 통증의 주범은 요방형근이고요. 어깨 통증의 주범은 극상근입니다. 극상근. 자, 극상근은 넘어갑니다. 일단. 팔을 30도 이상 올릴 수가 없고요. 수저질이 안 돼요. 빗질이 안 돼요. 어깨에서 뚜두둑 소리가 나요. 세수를 못 해요. 그리고 열중시험 안 돼요. 열중시험 안 돼요. 그리고 이 증상이 안 될 때 주로 극상근에 문제가 온다. 이 말이죠. 극상근. 자, 극상근 중앙에는 견정이라는 경혈이 있습니다. 경혈. 자, 극상근 중앙에는 견정이라는 혈이 있는데 이 정자가 뭐냐면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 우물정자라 우물이 고여있다 그 말이에요. 극상근에 우물이 고여있다는 말은 우리에 있는 그 혈액이 그곳에 고여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것이 바로 견정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견갑골에 극상와. 자, 극상와는 견갑골 라인 맨 아래 어깨 쪽 라인에 뼈가 붙어 있는 이 자리에 뼈 이쪽에 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여 상완근 대결제에서 끝난다. 상완근에서 끝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완근과 이 등 뒤에 약간 이 극상와에서 시작해서 상완근 이 팔 쪽으로 이어지는 신경 레벨이 근육 레벨이 있는 그것이 바로 극상근이다. 자, 그 극상근은 승모근을 드러내면 보인다. 승모근, 어깨에서 가장 겉에 있는 근육, 스트레스 근육이라 불렀던 그 승모근이 이 겉에 있는 아주 얇은 근육인데 이 얇은 근육을 한꺼풀 벗겨내면 그 안에 극상근이 있다. 그래서 극상근은 심층 근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극상근은 극하근과 똑같이 더불어 견갑 상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했죠?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장윤신경 했습니다. 자, 극상근은 어깨 위에 있는 근육이고 어깨의 감초라고 해서 어깨 질환에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 기본적으로 관련이 되어집니다. 극상근은 견갑골의 극상와에서 시작해서 상완근 대결절에 끝난다고 말했죠. 기능은 상완의 외전, 팔의 외전, 상완골두를 잡아당겨서 어깨를 회전, 그리고 작용할 때 작용하고 견갑 상완골절의 위쪽을 안전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 근육에 문제가 오면 상완골두를 통해서 어깨 관절을 통해서 안으로 잡아당길 때 상완의 하방 전이를 방지한다. 하방으로 아래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풍 환자들의 경우 어깨가 마비되면 어깨가 빠지거든요. 이거를 하방전이라고 합니다. 어깨가 마비되어서 어깨가 빠지는 증상, 이거를 하방전위라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면 어깨에서 뚝뚝 거리는 소리가 나고 팔을 외전할 때도 소리가 나고, 예. 반면 발을 크게 움직일 때 나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근데 팔이 어깨가 움직일 때 나는 소리는 바로 그 극상근에서 문제가 오는 반면에 어깨를 크게 움직일 때 나는 소리는 바로 어깨 뒤에 있는, 등 뒤에 있는 능형근에서 나는 소리다. 팔을 안쪽으로 밀어줄 때 극상근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을 경우 극하근에 문제가 발생한다. 팔을 안쪽으로 밀어줄 때 극상근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안 되고 위로 올라가지 않을 때 극하근에 문제가 생긴다. 극하근은 견갑골 아래에 있는 근육이다. 그 뜻이죠. 자, 극하근의 증상.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어깨 뒤에 있으며 견갑골 중앙부 위치에 있고 브레이크는 혼자 못 풀어요. 그때는 극하근에 문제가 있다. 견갑골 아래쪽에 있는 근육, 극하근. 자, 그곳에서는 중요한 혈자리가 하나 있는데, 정혈이 있는데 천종혈입니다. 천종혈. 이 천종혈은 모유수유 또는 유방관리에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천종은 오른쪽은 간하고 연결되어 있고 왼쪽은 부정맥과 연관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에 연관이 많은 근육이다. 이게 극하근이다. 10번 소원근이에요. 소원근은 어깨 치료 포인트다. 자, 어깨 통증의 주 요인은 극상근이지만 치료는 어디서 하느냐? 소원근에서 한다. 왜냐하면 소원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관리법은 이제 실기할 것이고, 견갑하근은 일명 치료의 신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오십견일 때 작용하는 근육 뜯어서 관리해라. 견갑하근입니다. 견갑하근. 오십견일 때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오십견은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유착성 관절낭염. 관절이 유착돼서 여기 염증이 생기는 증상, 이게 오십견이다. 12번 두판상근 얘기합니다. 판상근은 머리 쪽으로 가까운 쪽을 두판상근, 어깨에 가까운 쪽 판상근을 경판상근 이렇게 하는데, 이 경판상근과 두판상근을 합쳐서 우리는 일명 판상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판상근은 있는데 특히 이제 두판상근을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판상근은 승모근 안쪽에 있고 승모근 밑에 있어서 목 뒤를 받쳐주는 근육이다. 목 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통사고 났을 때 목 뒤로 손이 갔을 때, 목 뒤로 손이 갈 때 목을 받쳐주는 곳이기도 하다. 이 근육을 다치게 되면 채찍선상이라고 해서 그 선상이 일어난다. 이게 뭐냐? 교통사고가 쳤을 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가는 증상, 고개, 이 목이, 이게 이제 채찍 손상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은 경추 1번과 2번의 상경추가 틀어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상경추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는데 뇌압 상승, 림프순환 안 되고 또 40만여대 신경이 원활히 흐르지 않고 또 근육적으로 봐서는 목 주변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머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목 뒤에 통증이 오고 얼굴의 감각이 둔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안압이 올라가서 실핏줄에 눈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판상근이라는 근육은 여러 각도로 풀어주어야 합니다. 두판상근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천층에 있는 승모근을 풀어주고 약간 깊이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결국 두판상근을 풀어준다는 동작 속에는 승모근을 풀어준다는 동작과 견갑거근을 풀어준다는 동작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 주변의 근육인 측두, 후두근, 후두하근, 그 다음에 견판상근까지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들은 고객관리 시 두판상근 하나만 딱 끝내고 맞춰서도 안 되고 반드시 연관되어지는 하나의 조직, 근육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29페이지 소흉근 들어갑니다. 소흉근. 자, 29페이지 소흉근입니다. 14번 소흉근은 대흉근 안에 있습니다. 대흉근 안에 있는 근육이에요. 통증은 주로 소흉근, 소원근 이런 곳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원근, 소원근보다 대흉근보다도 소자가 들어가는 곳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소흉근은 대흉근 안에 있습니다. 소흉근은 오해돌기, 일명 오구돌기, 경혈로 따지면 중부혈이에요. 중부혈. 이 중부혈 라인에 연결되어서 늑골과 연관되어진 근육입니다. 늑골 3, 4, 5번 대흉근을 드러내면 소흉근이 나오는데 소흉근을 또 드러내면은 전거근, 옆구리죠. 옆구리 한쪽 근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신경총, 상완신경총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상완신경이란 목의 C자 커브에서 경추 3번 위까지 오르는 신경이라고 하는데 경추 4번 밑에서 나오는 신경을 완신경총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 넘어갑니다. 이 소흉근은 사각근처럼 상완신경이 지나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리고 혈관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압박을 받으면 맥박이 소흉근의 근육의 압박을 받으면 맥박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소흉근을 풀면 팔로 내려가는 여러 가지 증상이 해결이 됩니다. 소흉근은 전거근 위에 있는 근육으로 뇌흉근 안쪽에 있으며 목에서 내려오는 상완신경총에서 팔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호흡의 보조근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대흉근의 보조근 역할을 하는 호흡근이 바로 소흉근이다. 이 소흉근은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으로 막혀 있으면 손에 이상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소흉근 쪽에 있는 틈으로 상완신경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치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소흉근은 디스크 자체에 신경이 눌려서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을 허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나 허리 자체가 늘리지 않고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좌골신경통 또는 이상증후군이라고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쇄골하정맥과 쇄골 라인에서 압박을 당하면 팔에서 목과 어깨 부분에서 정동 라인에서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솔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고 하는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목에서부터 목 디스크가 아닌데도 이 목과 쇄골하정맥과 쇄골하근 그리고 쇄골 라인을 통해서
팔까지 내려가는 이 통증, 이거를 흉곽 출구 증후군이란다. 솔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한다. 예? 이해되시겠죠? 예. 디스크는 아닌데 손이 저리는 현상, 이게 바로 흉곽 출구 증후군이다. 그것은 목 디스크뿐만 아니고 쇄골 하근과 소흉근과 이 라인을 지나서 팔까지 오는 신경, 그래서 오는 통증, 이게 바로 흉곽 출구 증후군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증상이 하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멀쩡한데 소흉근에서 문제가 와서 팔로 증상이 내려가서 팔이 붓거나 저리기나 하는 부종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흉근에서 나타나는 것, 흉곽 출구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것, 이어 한 가지를 더 설명한다면 사각근에서 내려가는 증상의 세 가지 중에서 소흉근하고 사각근의 증상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흉근은 손을 내려서 젖혔을 때 오는 증상, 살펴보는 증상, 사각근은 팔을 올려서 보는 증상,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30페이지 맨 밑에는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팔을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해서 디스크인지 사각근의 문제인지 소흉근의 문제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31페이지 넘어갑니다. 우리의 왼쪽, 소흉근, 우리의 왼쪽 가슴에는 심장이 있고요. 림프의 70%가 왼쪽 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다른 근육이 위축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소흉근이 짧아져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계에 어떤 압박이 생긴다면 심장에 들어가는 혈액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심근경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소흉근의 관리는 단순히 이 근육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고 심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충분한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심혈관 관계의 증상과 개선에 영향을 주는 근육은 소흉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소흉근은 팔을 위로 올린 후 소흉근을 뜯어서 관리해라. 네, 소흉근을 올려서, 왜냐, 상완신경이 눌려있기 때문에 손을 올리게 되면은 신경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때 일반적인 사람들도 팔이 저린 사람들이 손을 올리고 자면 손이 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왜 그러냐, 이 소흉근에 있는 상완신경이 열려요. 열림으로 인해서 손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안해졌을 때 소흉근을 관리를 하는데 바로 뜯어서 관리하라. 굉장히 뜯어서 관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15번 대흉근 들어갑니다. 대흉근은 숭쇄유두근과 붙어있다. 복부의 복직근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다. 대흉근은 상완골에서부터 붙어있고 쇄골지, 흉골지, 늑골지 세 가닥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해라. 설명했습니다. 대흉근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체형적인 모습과 호흡에 관한 것이다. 왜냐? 대흉근은 대표적인 호흡 근육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흉근에 인해서 예를 들어서 경추뼈가 C자, 척추뼈가 들어가 있고 요추뼈가 나와 있지 않은 일자허리라고 가정할 때 이로 인해 고객이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허리에만 집중하고 허리를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허리 자체의 체형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경추를 먼저 풀어주어야 한다. 바로 경추 자체가 우리 체형을 풀어주는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다. 대흉근은 우리 인체의 가슴을 펴게 해주며 호흡의 양을 늘리게 해주며 폐의 기능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근육이다. 대흉근을 통해서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적 요소를 확보할 수가 있고 여성의 가슴 유방도 대흉근 위에 얹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흉근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방 수술을 하는 경우도 보형물을 유방의 어떤 부위에 삽입을 할 때 대흉근 안쪽으로 들어가면 체형 자체에 큰 변화가 와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관리 시 대흉근을 풀어주기 전에 반드시 목 뒤에 있는 근육을 먼저 풀어줘야 한다. 그래서 대흉근과 목은 항상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대흉근을 통해 호흡과 연관되어 있고 흉쇄이돌근과 복직근하고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연결선상으로 근육으로 학습해야 된다. 네. 그렇죠. 자, 16번 장요근. 장요근은 장골근과 대요근이 합쳐진 근육의 이름이다. 이 장골근은 횡격막에 붙어 있다. 밑줄 치시고 횡격막에 붙어 있습니다. 허리에 골반, 심하면 무릎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다. 네? 그래서 몸을 바로 세워주는 축이 되는 근육이 바로 장요근이고, 이 장요근이 짧아지면 오리궁둥이가 되고 대퇴근막장근이 하고 장경인대에 영향을 주면서 무릎에도 영향을 준다. 자, 참고로 대퇴근막장근과 장경인대가 약해지면 어떤 증상이 온다고 했냐면 바로 오다리가 온다고 해서 오다리. 응? 네. 대퇴근막장근과 장경인대가 약해지면 오다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내전근과 박근 이렇게 문제가 오면은 X다리에 문제가 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리가 약해지면 대퇴골 쪽에서 연발로 뚝뚝 소리가 나는데요. 서 있을 때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밸런스를 고쳐야 되는데 장요근은 실질적으로 소장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밀면, 그렇죠? 제가 고객의 왼쪽에서 고객을 관리할 때에 소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6번 밀어주고, 소장을 간 위쪽 30도 위로 해서 6번 다시 밀어주고, 다시 소장을 왼쪽에서 오른쪽 직선으로 6번을 밀어준 다음에 장요근을 압박해서 허리 통증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허리와 골반과 하체를 연결해주는 근육이 장요근이고,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굽어지는 현상이 장요근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4발 달린 짐승은 장요근이 짧아서 직립 보행이 안 된다. 요추 전반, 오리궁뎅이의 주범이고 장요근의 길항은 대둔근과 햄스트링이다. 장요근과 함께 이어진 대요근은 흉추 12에서 허리뼈 5번까지 이어진 척추와 횡돌기에 붙어 있으며 요 신경을 지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허리 통증은 장요근을 풀어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장요근과 함께 해야죠. 이 장요근이 짧아지면 바로 허리가 굽어진다. 네? 허리가 굽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 복직근 넘어갑니다. 복직근 넘어가고요. 자, 능형근 한번 읽어보시고요. 라운딩 숄더, 소흉근, 아까 팻말로 또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네, 능형근의 문제는 주로 자세 불량에서 나옵니다. 장시간 앞으로 기대하거나 라운드 숄더 자세를 일하는 것, 글쓰기 작업 등에 의해서 문제가 오는 증상, 또 우리가 미닫이 문을 열 때 작용하는 근육, 이 근육이 바로 능형근입니다. 척추, 흉추 위쪽 라인에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바로 능형근이죠. 이 능형근은 승모근 안에 들어있는 35페이지 맨 마지막 줄, 승모근 안에 들어있는 근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모근은 겉에 천층에 있고 그 다음 층에는 심층인 능형근이 들어있습니다. 능형근의 지배신경은 견갑배신경, 아까 얘기했죠. 견갑배신경, 경추 5번에서 7번 사이에 이르는 사각근과 사각근 근복을 뚫고 지나가는 신경 능형근과 견갑거근은 견갑배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 경추 5번에서 그 신경이 나오고 사각근을 통해서 왔다가 한 줄기가
뒤로 넘어갑니다. 그죠? 등 뒤로 넘어간다 했습니다. 예? 자, 넘어가서 등 쪽에서 내려가면서 두 개의 신경을 지배하는데 그 근육이 신경을 지배하는데 신경의 하나는 견갑거근이고 다른 것은 능형근이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어깨를 이렇게 모아주기 위해서 미닫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뚜르륵 열 때, 라운딩 숄더가 어깨가 말리는 것 등등 튀어나오는 등이 튀어나온 후만 앞으로 나오는 전만 이에 영향을 주는 근육. 이 근육이 문제가 생기면 능형근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목 디스크가 오게 되면 능형근 자체도 약간 마비감이 오면서 근육이 위축되어 견갑골에 언밸런스가 오게 됩니다. 견갑골을 뒤에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견갑중부인데 승모근 중부와 하부 근육, 하부 승모근하고도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때 능형근을 보면 그 가운데 안쪽에 사실은 능형근 안쪽에 들어있는 상후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의 통증을 한의학적으로는 고통의 통증이라고 하며 심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겉에 승모근이 있고요. 승모근을 걷어내면은 능형근이 있고 능형근을 걷어내면은 상후거근이 있다. 상후거근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옆구리에 문제가 있거나 옆구리살을 빼고 싶으면 능형근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기도 합니다. 옆구리에 있는 전거근을 잘못 만지면 능망염 같은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등에 오는 통증이 있고요. 등 쪽에 오는 전반적인 통증 중에서 능형근 안쪽으로 오는 통증처럼 잔존할 때에는 극하근부터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극하근의 통증을 먼저 해결해 줘야지 능형근의 통증이 올라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능형근은 우리 뒤쪽에서 견갑골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근육이고 근육은 이것은 통증의 심장과도 연관이 있고 여기에 문제는 견갑거근과 같이 견갑배신경의 지배를 받고 또 목디스크가 오게 됐을 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견갑거근에 언밸런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라운드 숄더, 안쪽으로 모아지는 문제, 전만, 후만 등 어깨에 관련된 문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요. 결국 능형근의 안정을 찾으려면 그 길향엔 반대에 있는 대흉근의 그 힘의 에너지가 균형이 맞아야지 능형근의 에너지도 맞다고 봅니다. 결국 치유 근육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대흉근을 컨트롤하는 하나의 근육으로 보셔야 되며 이 대흉근은 목의 각도를 컨트롤하기 위한 하나의 근육 또 그 다음에 등 쪽으로 오는 통증의 근육 목 디스크가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근육 라운드 숄더나 어깨가 말려있는 증상이나 후만 전만이 됐을 때 오는 근육 극하근이 왔을 때 통증을 해결해주는 근육 이 근육으로 봐야 된다. 그 깊이는 승모근 안에 들어있는 근육이면서 그 연계와 상후거근과 승모근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 또 대흉근과 기량적인 요소를 어쩌면 같이 가는 근육 또 전거근과 함께 연결되는 하나의 근육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보면서 능형근을 조금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하죠? 네, 복잡하지만 결론은 어느 한쪽의 근육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 가지 근육을 다 살펴보아라 그 말입니다. 그 말. 이렇게 해서 능형근, 교근, 광경근, 교근, 광경근 38페이지 교근, 광경근. 교근은 먼저 두 개의 신경이 지배합니다.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라고 했죠. 얼굴의 모든 얼굴의 모든 근육은 안면신경이 지배를 하는데 그 중에 교근만큼은 3차 신경과 안면신경 그 두 개의 신경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치료할 때 모든 안면을 대면은 한쪽 그 근육만 움직이는데 교근이 되면은
한쪽 얼굴 전체가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교근은 머리로 올라가는 측두근 머리로 올라가는 뇌혈관과 연관이 있는 근육이고 이 특히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교근을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데 교근을 풀어주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할 곳이 어디라 했냐면 측두근이다. 측두근을 먼저 풀고 교근을 관리해 주어라.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실기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광경근. 광경근은 이 목이죠. 목. 여성분들 목주름 생기죠. 목주름. 스카프 하시는 자리. 그게 이제 목주름이다. 앞에 목주름인데 광경근. 그래서 넓게 퍼져 있는 목 근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근육에 이 근육은 일명 헐크 근육이면서 가장 피부에 얇게 가장 바깥쪽에 얇게 붙어있는 근육 일명 헐크 근육 흉쇄 관절과 쇄골 그리고 어깨가 만나는 관절 사각근에도 영향을 주는 관절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말한 것은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흉쇄 유돌근, 사각근, 두피를 포함해 광경근, 교근, 측두근 등이 모두 포함되는 근육입니다. 이를 비롯해 얼굴에는 모든 얼굴 근육이 있는데 구룡근, 알륜근, 추미근, 비근 등등 일어나 미세하게 하나씩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서 근육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얼굴, 트러지, 비대칭 이런 모든 구안화사 얼굴에 있는 질환은 교근에 집중하라. 그리고 교근을 풀기 전에는 반드시 측두근을 풀 때는 손가락을 벌려서 풀어라. 왜? 측두근에는 측두동맥이 있는데요. 측두동맥이라는 그 혈관이 있는데 손가락을 붙여서 풀면은 이 측두동맥이 멍이 든다고 했어요. 멍이 들기 때문에 손가락을 벌려서 측두근을 풀어 주어야 이 측두동맥이 이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멍이 안 들고 아프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교근에 집중해라. 그리고 측두근을 들고서 교근에 집중하면 마비가 된 쪽은 어깨 견정으로 극상근 안에 있는 견정이 극도로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구안화사를 두고 이야기 듣고 왔어요. 그래서 견정, 극상근 이런 쪽으로 많이 풀어주어야 마사지를 해주어야 혈액순환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책 페이지가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한번 봅니다. 44페이지 한번 쭉 읽어가겠습니다. 약손 근육학 핵심 암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여기 다시 이제 요점을 해서 이제 놓은 겁니다. 요점에서 놓은 거니까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팍팍 집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약손 근육학 핵심 암기사항. 자, 뒤에 있는 근육은요. 능형근, 전거근, 외복사근, 배태근막장근, 장경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능형근, 전거근, 외복사근, 배태근막장근. 배태근막장근은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앞에 장골근이라는 전상 장골근이 있습니다. 전상 장골근 이런 근이 있는데 이 근육에서 손을 펴서 이 뼈에 얘를 대서 손을 쫙 피면은 손가락 끝나는 부위 약 한 손마디 손을 편 이 손마디만큼의 짧게 이루어져 있는 근육 이게 바로 대퇴근막장근이에요. 이게 대퇴근막장근이고 이 대퇴근막장근 밑으로는 장경인대 그리고 장경인대고 이 대퇴근막장근에서 내려가다가 무릎 안쪽으로 들어가는 근육이 있어요. 무릎 안쪽으로 들어가는 근육 이게 바로 봉공근이에요. 봉공근 우리 인체에서 가장 긴 근육이 바로 봉공근입니다. 자, 우리 앞편에 있는 근육은 교근, 그다음 흉쇄도근 지나서 대흉근, 복직근, 주체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심장에서 머리로 피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깨 운동, 교근 운동, 하지 관리. 식도보다 기도가 더 크다. 숨 쉬는 것이 호흡하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더 기도가 큽니다. 호흡구는 현경막이고, 뿌리는 경추 3번에서 5번이고, 650개의 근육을 한 번에 움직이는 게 복식호흡이고, 다 이게 역점전 된 겁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했던 말 한번 쫙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6페이지, 46페이지 제일 위에 상경추의 가장 좋은 운동은 수건으로 목을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추 1번은 도너츠 모양, 2번은 핫도그 모양. 경추 1번 위에는 뇌간이라는 뇌가 있고요. 이 뇌간에는 12개 신경 중 10번 미주신경이 나오는 연수가 있다. 연수라는 뇌가 있다. 이 연수라는 미주신경은 뇌에서부터 내장기까지 쭉쭉 뻗어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이 경추 1번, 2번이 틀어지면 내장기통에도 문제가 올 수가 있다. 자, 경추 5번, 9번, 이게 뭐냐면 대내장 신경줄기라고 해요. 대내장 신경관리. 그래서 이거 이제 배수혈인데요. 대내장 신경줄기 5번과 9번은 대내장 신경줄기. 척추 척추, 요추, 흉추 5번부터 9번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내장 신경줄기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장과 내장, 위에 있는 그 배수혈이 척추 라인에 있는데 5번에서 9번까지가 그렇게 있다. 그래서 원래 위의 배수혈은 흉추 12번인데 우리가 체했을 때 허리를 누르는 게 아니고 두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등 쪽을 두드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흉추 5번과 9번이 대내장 신경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등을 두드릴 때는 이유는 바로 흉추 5번과 9번이 대내장 신경줄기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목 디스크. 경추 5번에 있을 때는 5번에 디스크가 오면 어깨, 6번 팔꿈치, 엄지, 검지. 예, 엄지, 검지. 7번 손목. 자, 7번 손목. 7번의 목 디스크는 손목 이상이 오고요. 자, 손목 7번에서 흉추 1번에는 손 전체가 오고요. 그리고 잠을 못 자서 목이 뻣뻣할 때는 견갑, 거근, 경추 5번을 풀어주고, 운동은 으스으스 운동을 시키고, 교통사고 났을 때 마지막에 걸리는 근육은 두판상근. 여성들이 허리가 아플 때 오는 증상, 변비, 자궁 근종, 무릎, 그다음 피임구, 루프로 인해서,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서 허리 요통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47페이지는 다 했던 겁니다. 했던 거를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읽어보시고 외우시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질환별 관리법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또 한번 책을 한번 살펴보시고 해서 제가 이제 문제가 한 111문제가 되는데요. 이 111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론 시험을 봐요. 자격 시험에 모든 대상을 자격 시험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론 시험을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2급 과정은 60점 이상이고요. 1급 과정은 70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바른 체형 지도사하고 바른 자세 운동 트레이너 지도자는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필기시험 보시고
그다음에 실기 보시고 그래야만이 되는 거고요. 실기 과정은 2급 과정과 1급 과정 또 지도자 과정이 각각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2급 과정과 1급 과정 수업 내용 자체도 다르고요. 지도자 과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근육 그리고 자세 교정 그리고 이제 운동 트레이닝을 통해서 정말로 고객을 관리하고 고객을 케어를 할 때에 우리가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지식적인 면이나 또 이론적인 면도 확실히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장 4시간 40분 4시간 40분 동안 책 한 권을 요약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실기 여러분 지금 교육 받으신 분 중에서도 이제 실기 하시면서 이제 다시 또 반복해서 이게 또 나갈 것이고요. 이미 이제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도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4시간 40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하루 올려드리고요. 내일부터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그 이론 강의를 대신할 거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제 새로운 교육성이 있을 때 이론 교육을 할 때 바로 이 영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교육을 쓸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책 있는 분들은 쭉 한번 훑어보시고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고 또 책이 없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한번 쭉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